반갑습니다. 하루한장 통합사의 빌드업 세계사, 중2 세계사, 중등역사 1, 8강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고대 서아시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아시리아,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링크해 드리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PDF 파일 다운받으시고 쓰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때까지 9장의 그 학습지를 해왔는데요. 자, 영차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차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동아시아 지역, 그 다음 서아시아, 유럽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이제 지역을 분류해서 이 내용이 전개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할 것은 고대 서아시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고대 서아시아, 지금 서아시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서아시아가 어딘가 했을 때, 여기 보이시나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랑, 그 다음 여기 이란이란 나라 있었다. 그죠? 이란, 이라크, 터키. 자, 그 다음 여기 이집트의 그 북부 일부, 자, 그 다음 서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면 여기 이제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대해서 또 살펴보게 되겠죠. 오늘은 고대 서아시아에서 요 동네, 그래서 요 동네에 있었던 문명이 뭐였더라 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던 그 동네에 있다. 그죠? 그래서 그 동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앞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서아시아 지역의 큰 그림 그리기다 라고 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 할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배웠고, 그 다음 여기 아시리아부터 오늘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등장하고, 그 다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 다음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지금 요 단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중해 공부할 때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의해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산조 페르시아 이렇게 연결되는데, 요 세 나라 1, 2, 3 요 세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게 대단원 1단원에 나오는 서아시아 지역 부분입니다. 자, 나라 이름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대 서아시아 세계에 되어 있는데, 지리적 위치는 지금 보이시는 여기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자, 요 동네에 이제 서아시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 동네에, 자, 바빌로니아, 이 얘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할 때 벌써 배웠던 내용이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복습한다는 의미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합시다. 자, 저기에 뭐라고 적냐면,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렇게 적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다음 여기 이제 우리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있었다. 그죠? 함무라비 법전 해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했었다. 그죠? 그래서 내용이 보복주의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이 바빌로니아는 히타이트인에게 당한다, 그죠? 그래서 기억나는 건 히타이트인이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강력한 철기를 썼다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쓰고 갈게요. 자, 동그라미 치고 철기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이 히타이트인들이 이제 요쪽 이 메소포타미아 있는 요 동네에 이제 내려와 온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이 동네에 철기가 전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빌로니아가 망하고 나서 아주 시간이 한참 후에, 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아시리아는, 자, 여기 한번 적어 볼까요? 기원전 7세기에, 자,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서아시아 제국 넓은 땅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강한 군대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네들도 히타이트인들에게 전해받은 그 철기를 바탕으로 철제 무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철제 무기.
그 다음 말을 타고 막 달리면서 그 엄청난 군대 기마전술을 내세우게 되지요. 그래서 서아시아 지역 어떤 지역들을 통일하나 라고 봤을 때 지금 보면 우리 여기 바빌로니아 요 이라크 땅 여기 조금 이렇게 있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요 주변 지역들 그다음 요렇게 해서 지중해 연안까지 엄청나게 큰 지역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시리아가 서아시아를 최초로 통일한 곳이다 라는 것도 기억을 꼭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중심이고 이렇게 넓은 땅을 지배를 했는데 지배를 할 때 이 주변 지역 사람들을 살살 달랜 게 아니라 엄청나게 가혹한 세금을 매기고 여기 살던 사람 이쪽으로 이주시켜 버리고 여기 살던 사람 딴 데로 보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시리아 지역에 다른 지역의 피지배인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했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가혹한 통치 이렇게 적어 볼까요? 자, 가혹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 세금을 엄청 많이 매긴다든지 아니면 강제로 이주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혹한 통치를 했더니 이 피지배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멸망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아시리아가 왜 빨리 멸망했을까를 이야기할 때 가혹한 통치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넓은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통일할 수 있는 그 바탕은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군대가 있었구나 라는 거를 기억하세요. 아시리아 이름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시리아가 망하고 나서 이제 또 한참 지났습니다. 자, 이제 기원전 6세기 이렇게 적어볼까요? 기원전 6세기에 자, 이번에는 페르시아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페르시아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죠? 여러분들 페르시아라는 단어에 별별 하고 가겠습니다. 자, 페르시아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가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우리 이란 있었던 거 기억난다. 그죠? 여기에 빗금 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란 계통이 중심이 되어서 요 나머지 지역들을 지배한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지워지네. 자, 그래서 이란 중심이다 해서 아케메네스 왕조는 서아시아를 아시리아는 최초의 통일이고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재통일한 겁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고 자, 대표적인 왕 이름 키루스 2세랑 다리우스 1세를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다리우스 1세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그죠? 이 다리우스 1세 때가 전성기입니다. 제일 이 나라가 잘 나갈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자기네들이 이 넓은 땅을 점령하고 나서 이 키루스 1세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관용 정책 한번 적어 볼래요? 자, 그래서 관용 정책, 다른 피지배인들에게 좀 잘해준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그들한테 잘해주면 그들이 또 잘 협조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풍습을 존중해 줍니다. 아시리아랑 가혹한 통치랑 다른 점이다, 그죠? 그래서 아시리아의 가혹한 통치,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 요거 두 개 비교하면서 또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통치 방식도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은 왕이 중앙에 있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적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중앙에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질 때 그런 국가를 중앙 집권적, 집이 집합할 때 집자예요. 모일 집자라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권력이 집 모인다. 그래서 중앙으로 중앙 집권적 이런 표현이 쓰이면 왕 중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왕이 중심에 딱 있고 근데 원체 나라가 크니까
전국을 20개의 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식으로 나누었듯이 전국을 20개의 주로 나누고 누구를 파견해요. 대표를 파견하는데 그 파견된 대표를 우리는 총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칸에다가 총독 파견 이렇게 적을게요. 자, 총독을 파견했더니 그 총독이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왕은 또 총독을 못 믿는 거예요. 이 총독이 잘할까? 자, 그래서 이 총독을 감시하는 왕 대신에 왕의 눈, 왕의 귀를 총독한테 보내요. 그래서 총독을 감시하고 감독하는데 그 총독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건 누구냐 했을 때 감찰관입니다. 자, 그래서 총독도 파견하고 그 총독을 감시하는 감찰관도 그 주에다가 20개 주에 파견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이 다리우스 1세는 엄청나게 강한 그런 권력을 가졌겠다, 그죠? 그래서 넓은 땅을 도로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너무 큰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말을 바꿔 탈 수 있거나 아니면 잠을 잘 수 있는 역참 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뒀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이 칸에는 도로 정비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제도를 정비하게 되는데 어떤 제도들을 정비했냐면 화폐, 돈이 있다, 그죠? 그거를 통일하고 그 다음 도량형, 이건 뭐냐면 자를 잰다든지 아니면 무게를 잰다, 길이나 무게를 재는 그런 것들을 통일을 합니다. 왜냐면 원체 넓은 지역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 동네의 화폐, 저 동네의 도량형 이런 것들이 다 달랐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정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권력을 중앙에 집중될 수 있도록 만든 통치 방식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특히 다리우스 1세가 이런 통치 방식을 하면서 엄청나게 그 권력을 집중시켰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200년 이상 가거든요. 자, 이 나라는 아시리아보다 잘했던 건 뭐냐 했을 때 피지배층의 고유 풍습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 너 그거 해도 돼. 그래,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관용 정책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관용이라는 말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관용이 뭐더라 이렇게 하면 관은 너그러울 관자를 써요. 한자로 너그럽다. 그 다음 용은 모양이다, 그죠? 그래서 너그러운 모양의 정책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2니까 관용이라는 단어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너그러운 모양의 정책, 그래서 고유 풍습을 존중해 줬다. 자, 그런데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영원히 갈 수 없겠다, 그죠? 결국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 멸망을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가 했을 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르시아 전쟁하면서 이 전쟁에서 패배해요. 자,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의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다가 더하기 저 총독 파견한 총독 있죠. 그 총독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막 요런 요렇게 막 정신없는 요때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냐면 알렉산드로스에게 멸망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도에서 이 부분 한번 다시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 정확하게 이 지도에서 정확하게 구현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터키 지역 요거 들어갈 거고 그 다음 요렇게 해가지고 요 이라크 있다, 그죠? 요 동네. 그 다음 얘네들은 요 인도에 있는 여기 인더스강 있었다, 그죠? 요 끝까지 요렇게 지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지배를 하고 여기 이집트에 있는 요 땅도 이렇게 지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요게 시험에 또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지도를 잘 확인하려면 여기에
요렇게 해가지고 터키까지 요렇게 해가지고 왕의 길 요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봤을 때 왕의 길이 적혀 있는 지도가 있다 라고 하면 다리우스 1세를 생각하고 아케메네스 왕조 때의 페르시아의 지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역을 차지했던 이 페르시아가 자, 여기 마케도니아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그리스가 있고 요 위에 마케도니아가 있는데 이 마케도니아의 왕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자, 그 사람에 의해서 이 땅이 그 알렉산더 왕도 이 엄청난 대제국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자, 알렉산드로스는 뒤에 지중해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지만 자, 요 땅을 이제 알렉산드로스에게 다 이렇게 내어주게 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뭘 쓰냐면 자, 이렇게 해놓고 옆에다가 이 지도 옆에다가 비어져 있는 데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 지도에서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한 걸 전성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영역이 이렇게 생겼고 이 전성기 때 왕이 다리우스 1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땅이 이집트 여러분들 이집트 어디 있는지 안다고 그죠? 이 아프리카의 요 북부의 여기가 이집트다 그죠? 그래서 이집트도 장악을 하고 자, 그다음 지중해 연안도 장악을 하고 이란 이라크 지역 당연한 거고 인더스 강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넓은 땅을 우리는 대제국이다 라고 표현했던 거 우리 앞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왕의 길이라는 게 있는데 왕의 길은 뭔가 했을 때 왕의 길에 대해서도 필기를 조금 더 하고 가자면 자, 이 길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중앙집권 국가니까 이런 길이 있어야 잘 관리를 하겠죠. 나머지 지역들을. 자, 그래서 여기서 통치는 다스리는 겁니다. 효율성, 통치를 잘 하기 위해서 그걸 높이기 위해서 왕의 길을 만들었다. 자, 그래서 왕의 길을 통해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그 다음 세금도 걷어들이고 하는 것들을 했겠다. 그래서 왕의 길 이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대해서 쭉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지도랑 그 다음에 요 내용을 가지고 지도랑 같이 엮어서 잘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멸망하는데 자, 오른쪽에 빈칸에는 뭐라고 쓰냐면 알렉산드로스 제국 이렇게 쓸게요. 왜냐면 여기 요 땅이 이 서아시아 지역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지나간 이후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땅이 됩니다. 자, 하지만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마케도니아를 중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고대 서아시아에서 이 내용이 나오지 않고 나중에 지중해 연안의 그 그리스랑 함께 요게 이어서 나오니까 요거는 뒤에 가서 공부를 하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영원한 건 없다 그죠? 알렉산드로스 제국도 쇠퇴를 하고 자, 그러면 그것이 쇠퇴한 이후에 이 땅에서 또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역시 페르시아랑 같이 이란계입니다. 이란계의 유목민에 의해서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자, 이 파르티아는 중국과 이때 중국은 한나라 때거든요. 아직 안 배워서 잘 안 와닿겠지만 중국과 로마 사이에 있으면서 이들은 중개무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개무역이라는 말은 앞으로도 세계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통합사회 할 때 요 내용은 자주자주 등장을 하는 단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중은 가운데 있다는 뜻이다. 그죠? 자, 그 다음 개는 있는다, 계승하다 할 때 있다.
연결하다 이런 의미다. 그죠? 무는 바꿀 무자, 역은 바꿀 역자예요. 무역이라는 건 요 중국과 로마 사이의 물건들을 바꾸는 거고, 그 중간에 지리적으로 위치해 있으면서 여기서 싸게 사가지고 여기다가 비싸게 팔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물건을 여기에 전해주고 하면서 이 파르티아가 성장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파르티아는 나중에 사산조 페르시아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르티아 이후에, 얘네들 이후에 사산조 페르시아라고 했는데, 자, 여기 다음에 선생님이 쓸 칸이 없어서 요 밑에다가 이제 필기를 하나 더 하도록 할게요. 내용이 복잡하죠. 자, 이렇게 하고 사산조 페르시아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 다음 있는 게 사산조 페르시아입니다. 이렇게 딱 쓰고, 자, 이들은 이제 로마에 승리하고, 로마의 정쟁에 승리하고, 역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지금 옛날에 있었던 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계승한다 라는 의미에서 사산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네들은 파르티아처럼 동서 중개 무역을 하게 됩니다. 사산조 페르시아도 동서 중개 무역 이렇게 쓰시고, 자, 이들은 우리 이슬람 문화 있다, 그죠? 그래서 이슬람교에 의해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산조 페르시아는 지금 보면 우리 2022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뒤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2단원에서 요걸 거론하게 될 테니까 요거는 일단 이렇게 필기만 하고 요 위에 거 위주로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요 지역을 가지고도 엄청나게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페르시아, 고대 서아시아 지역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거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페르시아 문화 이 부분 우리 후딱 정리합시다. 오늘 내용이 길어져 가지고 영상이 상당히 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자, 페르시아 문화는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도 그렇고 사산 왕조도 그렇고, 자, 개방적이다. 왜냐면 문화를 교류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다른 그 피정복민들을 압박하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그들을 인정해줬죠. 그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페르세폴리스 궁전인데, 참 어렵다, 그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외워야 되겠나 싶은데, 이런 것까지 그냥 들어두시면 됩니다. 근데 교과서에 이 궁전의 사진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 궁전은 어떤 모양을 하는가 했을 때 그 건축물의 모양이 이집트 건축물 같기도 하고, 그리스 양식도 있고, 그 다음 아시리아 있다, 그죠? 여러분들 아시리아가 어디 있었더라? 자, 아시리아 여기 보세요. 최초로 서아시아 통일한 아시리아의 양식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섞여져서, 그래서 문화가 조화된 이런 궁전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도 국제적이고 개방적이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넘겨받은 그 뒤에 등장한 페르시아 왕조 사산왕조 페르시아 역시 동서무역했다, 그죠? 중개무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다, 그죠? 그래서 동서교역 쓰시고, 자, 그리스어로 된 책, 인도어로 된 책 이런 것들을 페르시아어로 상당히 많이 번역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들은 또 금이나 은,
이런 공예 품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고, 그 다음 유리를 가지고 공예 수를 많이 그런 것들이 기술이 발달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이런 것들은 비단기를 통해서, 요건 또 뒤에서 배울 거예요. 비단기를 통해서 중국이나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라시대에 출토되는 유적들을 보면 상당히 이 페르시아의 어떤 것들과 유사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라시대에 뭐 무슨 유리병 같은 거 이런 것들, 우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문제지 하나 사가지고 보면 거기 사진 같은 거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조로아스터교는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이 조로아스터교는 이 기원전 6세기 일단 먼저 쓸게요. 자, BC 6세기 예언자 이름이 있어요. 그 예언자 이름이 뭐냐면 조로아스터입니다. 자, 이 사람이 창시한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예요. 자, 그래서 쓰고 있죠. 자, 그러면 기원전 6세기에 조로아스터가 창시를 했네. 자, 위로 올라가 봅시다.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기원전 6세기다, 그죠? 그럼 요때 만들어진 종교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발달했고, 그 다음 사산조 페르시아에서는 아예 이 종교를 국교화합니다. 완전 국가의 종교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적고 갈게요. 자, 여기다가 아케메네스 에서는 그냥 발달합니다. 이때 발달했고 물론 많이 믿었겠다, 그죠? 자, 그런데 사산 왕조에서는 아예 국교로 만든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 조로아스터교는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교리를 봤을 때, 자,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이것이 대결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자, 그래서 선을 대표하는 유일신, 유일한 신을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은 신이 딱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후라 마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신을 숭배합니다. 유일신을 숭배해요. 그리고 불을 신성하게 생각해요. 신성하다. 신성시함. 그래서 불화자 써서 배화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케메네스 왕조의 왕들은 이 유일신인 아후라 마즈다가 나를 왕으로 이렇게 해준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들은 이 종교를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보호하고, 자, 이건 그러면 페르시아, 지금 이란 땅이다, 그죠? 여기서 이 조로아스터교가 나왔고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호했던 그런 종교인데, 자, 이 종교가 여기서 시작되어서 이 이란 땅에서 이렇게 시작되어서 이렇게 서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다 전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건 너무 중요해서 잘 기억을 해두세요. 서아시아에 전파되는데, 자, 이런 어떤 생각들, 선과 악이 구분되고 세상에는 신이 딱 하나다라는 생각들은 유대교나 지금의 크리스트교나 아니면 이슬람교, 이거 전부 다 유일신이다, 그죠? 신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훼, 그 다음 알라, 이런 식으로 이름은 다르지만, 자, 이렇게 이 교리들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이 조로아스터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래서 선과 악을 분류하고 이 종교들도 다 그렇다는 얘기다, 그죠? 그리고 구세주가 출현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등등 이 조로아스터교라는 것은 왜 중요한가?
요 뒤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교나 이슬람교는 세계적인 보편 종교거든요. 오늘날. 자, 이런 종교에 영향을 미쳤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좀 내용이 많았다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고대 서아시아 요 동네에서 옛날에는 바빌로니아였는데 이 동네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최초로 통일이 되고 그 다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의해서 재통일이 된다. 그리고 저 마케도니아 지중해 저 그리스 쪽에 있던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의해서 한참 동안 여기가 지배당했다. 그리고 나서 이들도 멸망하고 나서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 파르티아는 중국과 로마 사이를 중개무역했다. 그 다음 등장하는 나라가 여기를 지배하는 제국이 사산조 페르시아다. 자, 이들도 동서중개무역을 했는데 나중에 등장하는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한다. 요 뒤 이야기는 이단원에서 배운다. 이해했죠? 자, 그 다음 페르시아 문화는 국제적이고 개방적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조로아스터교 중요하게 보자. 그래서 이런 서아시아에 전파되면서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 영향을 미쳤다 까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 한다고 고생 많았고 이 고대 서아시아 이렇게 조금 지나가면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내용이 많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자, 들어갑시다.